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미국에서는 여러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했다면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과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화상으로 개최한 정전협정 67년 기념 행사에 참전 용사인 찰스 랭글 전 하원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참전하게 된 랭글 전 의원은 이름도 몰랐던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I am so proud that I have been a part, a small part of saving democracy in that part of the world. Because what happened there should be a symbol to all oppressed people that America is there and we're prepared to do the right thing. 올해 90살을 맞은 랭글 전 의원은 20살이었던 1950년 7월 미군 제2사단 503 포병대대 소속으로 참전했는데 당시 참혹했던 전쟁으로 황폐화됐었던 한국이 이후 수십 년 만에 위대한 나라로 재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How a great country was rebuilt. A country with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that had been suppressed by foreign countries and that has not only grown its economy, but its culture and its people have once again joined the family of great nations. 19살 나이로 미군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던 살바토레 스칼라토 씨는 삶과 죽음의 경계였던 전장터에서 들은 정전협정 체결 소식은 꿈처럼 믿기 어려웠다고 회고했습니다. And the dream is, when does it end? Is there going to be an ending? When the armistice was signed, and the biggest magic word is going home. That was the biggest dream. 스칼라토 씨는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승리라고 불렸던 건 참전 용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그러나 참전을 통해 맺은 한국과의 인연 그리고 그런 한국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늘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I'm proud of that. And I'm proud that I associat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I feel that I was honored to be part of that because I feel that I helped create a nation to be an independent democratic country.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랭글 전 의원과 스칼러트 씨에게 오는 10월 제임스 벤 플리트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벤 플리트상은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설립자이면서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전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매년 미한동맹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됩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톰번 회장은 랭글 전 의원과 스칼라토 씨가 모든 참전 용사들을 대표해 상을 수상하는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위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기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정부와 군, 참전용사 전우회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휴전협정으로 3년간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단됐다며 미국 정부는 그 기간 동안 희생된 용감한 미국인들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의료 지원을 담당하는 토머스 맥카프리 국방부 보건 담당 차관보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전쟁에서 싸운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최전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의무병들의 헌신에 큰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해병대 역시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전쟁 당시 혹독하게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날씨를 견디며 싸운 한국전 참전 해병들을 추모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해외 참전용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미군 참전용사들의 활약으로 공산주의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전쟁은 민주주의의 승리로 67년이 지난 지금 한국민이 누리고 있는 번영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의 용기와 희생,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여러 나라로 번졌는데 북한은 아직도 이 돼지열병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는 북한을 새로운 돼지열병이 발병했거나 진행 중인 국가로 지목하고 정확한 전염 실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산 방역 문제로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상황을 정리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새로운 아프리카 돼지 확진 사례가 나오거나 발병이 진행 중인 2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영국의 환경식품 축산식물부 역시 북한의 돼지열병이 지속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주 발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아 지역 상황 보고서에서 지역 상황을 볼 때 북한 등 일부 국가에 돼지열병이 확산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가축 질병입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달 초 수의 방역 사업은 축산업의 생명이며 작은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에서 발병한 뒤 주변국으로 빠르게 번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곳곳에서 또다시 발병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를 한 차례 보고한 이후 추가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국 곳곳의 발병 지역 돼지들이 전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돼지 한 2마리 정도 키우면은 한가족 식량은 거의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부업으로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의 투명하고 정확한 감염 실태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각국이 전 세계 동물 건강 상황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 축산당국에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신고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한 북한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에도 황해북도와 평안남북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면서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한 차례 신고한 뒤 방역이 잘 되지 않아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알제리 정부가 지난해 3월 10일을 기점으로 노동허가증을 소유한 북한 국적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는 최근 유엔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고용계약이 모두 만료돼 지난해 3월 10일 이후에 갱신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017년 7월부터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의 갱신을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알제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가 잔류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월 발간한 2019년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알제리와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에 북한 노동자가 잔류해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통과된 대북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국적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올해 대북 제재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수입했다는 미국 등 43개 유엔 회원국들의 지적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 이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주 유엔 독일 대사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 유엔 독일 대사는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북한 정제유 상한 관련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와 관련해 톤을 배럴로 환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회의에서
정제유 전환율 조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회의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요청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등 43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이 올해 79차례 정제유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로 정한 연간 정제유 수입한도 50만 배럴을 넘겼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 즉각 중단 요구를 촉구하는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쟁포로 출신 단체가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유엔에 전쟁포로 출신들의 이름으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6.25 국군포로가족회는 27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고문문제특별보고관, 노예제 특별보고관 앞으로 전쟁포로였던 이선우, 김성태, 고 정진근 씨 등 3명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입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전쟁포로 유족들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북한에서 탈출한 뒤 한국에 귀환한 전쟁포로 본인들의 이름으로 유엔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보고서와 유엔군 사령부,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쟁 중 한국군 실종자는 8만 2천여 명이지만 최종 송환한 한국군 전쟁포로는 8,343명에 불과합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돌아오지 못한 수만 명의 전쟁포로 가운데 80명이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노령으로 다수가 이미 숨지고 생존자는 22명에 그치고 있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